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김수종 기자의 활기찬 영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월 아직 초순입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250년 정도 된 한옥에 살고 있습니다. 저녁까지는 약간 더운 기온이 있습니다만은 새벽 2시, 3시만 되면 서늘한 날씨로 아침은 좀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절기라서 그런지 가끔 콧물이 나기도 하고 또 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한절기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입니다. 김수종 기자의 영주 핫 뉴스입니다. 오늘 영주시가 2025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행안부 공모 사업에 2건이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주는 뭐 특별하게 홍수나 가뭄이나 뭐 그런 피해가 많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강지구나 상망동 지구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아직도 그 배수 갈로관이라든가 침수 지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수로와 펌프장 설치, 그다음에 우수 관로관 설치 등 침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정부 승인하에서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8년도까지 총 660억, 국비가 43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지구에 420억에서 휴천동 668-5번지를 중심으로 배수관로를 신설하고 우수관로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또 상망동 지역에 240억 원을 투자해서 상망동 84번지 일대를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2km의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지구온난화로 극한 호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재산보호를 위해서 영주시는 20년 정도의 세월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영주시의회가 엊그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시의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뉴스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김병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고 이제 국가산업단지 공사가 착공합니다마는 산업단지에 가장 필요한 전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주에 LNG 발전소,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립하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안동보다 영주가 지정된 산업단지 규모가 한 1.7% 정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는 복합 화력 발전소가 제대로 없어서 전력 수요가 아마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의 공단들은 대규모 공단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없어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경기 남부 지역하고 충청 남도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단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없어서 공장 가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병창 의원의 제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사업으로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2, 3년 안에 발전소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첨단 베어링 단지가 완공될 무렵에 발전소가 같이 가동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또 한 건의 안은 그 손성호 의원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 시대로 요즘에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만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가 30일에서 40일까지 이어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이라든가 역시 식물들,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성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관한 지원법, 기후변화 대응 작물 소비 촉진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영주시에는 최근에 영주시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조례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그다음에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면서 폐막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주시가 자랑하는 부속태의 홍보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부속태가 참가하여 부속태의 알이 굵고 또 맛이 좋은 그리고 영양가 높은 부속태를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속태 하면 영주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보면 부속태가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콩이라고 하면 흔히들 원산지가 만주와 한반도 북부라고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콩은 크게 보자면 종류가 한 2,000종류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1,000종류는 북방계 콩, 나머지 1,000종류는 남방계 콩인데 북방계 콩의 원산지는 백두산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북쪽 만주 지역의 북방계 콩의 원산지이고 남방계 콩의 원산지는 바로 소백산 아래 부석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영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콩의 원산지 중에 하나이고 특히 남반부 콩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세계 최초로 콩 세계 박물관을 만들었고 부석태에 대한 홍보 사업, 그다음에 부석태를 활용한 된장이나 콩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석태를 전국에 알리고 또 농업박람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콩에 관련된 각종 체험이나 그다음에 다른 가지 행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속태를 계속 알리는 것은 영주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주의 농작물을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였습니다. 영주시는 풍기인삼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국가 주요 유산이라고 하면 건물이라든가 절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농업에도 유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울진 금강송 단지라든가 울릉도에 있는 하산섬 안에 있는 밭 단지, 의성의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 상주의 전통 곶감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 중요 농업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풍기인삼은 원래 소백산 산삼에서 시작합니다만은 주세봉 선생이 그 풍기인삼을 사실은 풍기에 있는 산삼을 소백산 산삼을 인삼으로 밭에서 재배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따져보면 한 400~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해방 이후에 해방 전후에 정감록을 보면서 남하했던 개성 상인들, 개성에 있는 인삼 재배업자들이 내려오면서 풍기인삼은 사실은 폭발적으로 생산과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지금 풍기인삼이라고 하는 또 영주사과라고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풍기인삼은 약효가 좋고 또 사포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향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농산물입니다. 이러한 풍기인삼을 영주는 국가 주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아서 정말 풍기인삼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풍기인삼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창을 받았고 또한 2022년에는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풍기인삼은 가히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건강식품이 되었고 영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기자의 활기찬 영주, 김수종이 만난 영주 사람. 오늘은 민들레 수필집을 쓰신 또 피어날 민들레에게라고 하는 수필을 쓰신 민들레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민들레쌤 소개하기 전에 양반처럼 걸어봐요라고 하는 민들레 선생님이 쓰신 노래를 미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배는 약간 앞으로 밀고 발을 흔들흔들 걸어봐요. 양발은 조금 벌리고 다리는 또박또박 모두 양반처럼 걸어봐요. 조금 늦게 걸어도 천천히 가면 어때요? 같은 공기 같은 풍경 도착만 하면 되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흔들 양반처럼 걸어봐요. 손이 떨려 밥을 흘려도 넘어져서 누가 본데도 안 아픈 사람이 어딨나요? 조금 늦게 걸어도 천천히 가면 어때요? 같은 공기 같은 풍경 도착만 하면 되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흔들 양반처럼 걸어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흔들 양반처럼 걸어봐요. 자,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민들레님 스튜디오 나와서 그런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뭐 최근에 또 피어날 민들레에게라는 수필집을 내셔서 제가 수필집 앞에 머릿말을 잠시 읽고서 선생님하고 짧게 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못 읽는 목소리지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입니다. 70년 넘게 건강했지요. 인간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몸의 이상 증세는 2019년이었고 파킨슨 진단은 2021년입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 애가 탄 2년이 아쉬워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잘 알려진 병이 아니라 우로자로 만 2년을 보낸 게 바보 같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아까웠고 자식에게는 다 해주고 부모는 자기 먹는 것도 아끼던 시절입니다. 이 병이 내게 오고 나는 많은 치료법을 읽었고 많은 좋은 먹거리를 보았지만 그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노년에 주로 오는 파킨슨은 환자나 배우자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단절된 후가 될 것입니다. 하루만 살고 가는 게 아니라 죽날까지 가지고 가는 병인데 어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착한 가격으로 영양 보충을 하고 맨손 운동법 등을 열심히 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70대가 넘어 병이 오면 기력이 떨어져 다른 질환이 올 수도 있고 핸드폰은 받거나 거는 것 말고는 사용 못하는 분이 많아요.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지팡이 짚고도 집에만 있는 사람, 나이에 따라 사람에 따라 증상도 참 다양합니다. 나는 내가 겪은 것만 적었습니다. 음식은 약 먹는 시간과 차이를 두고 차려진 것에서 고루 먹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걸어가기를 바라봅니다. 정명날 죽거나 동지에 죽거나 차이일 뿐 우린 다 떠납니다. 많이 불편하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떠난 뒤에도 가끔씩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부와 명예, 건강 중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병이 왔다는 나는 다 잃은 사람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할 말이 있어도 잠이 오면 자고 나는 병이 왔으니 어쩔래. 괜히 집안 사람 괴롭게 하고 이 세상 나만 아픈 것처럼 사는 것은 자기 자신도 가족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이 온 건 내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원해 봅니다. 형식도 격식도 없이 편한 마음 움직이는 운동법으로 열심히 살아봅니다. 삶은 도전입니다. 한 사람이 생이 떠나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람만을 추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보다는 얼마나 올곧게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저 사람 궁궐 같은 집에 살았건 좋은 옷 입고 살았건 그 순간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이렇게 살렵니다. 즐겁게 야무지게 열심히. 감사합니다. 필자 민들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수필집을 바꿔서 본인이 80이 다 된 나이에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필집을 내었다라고 하는데 큰 감동을 받고 차근차근 수필집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마음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수필집이었길래 선생님을 한번 뵙자고 했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이 또 피어날 민들레에게라는 수필집을 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할 때 왜 이런가 원인도 모르면서 메모했던 게 모여서 글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목소리가 자꾸 경직이 돼요. 그래서 갈라지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고 할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2년을 못 찾은 그 병을 2년 빨리 찾았으면 나는 어땠을까? 그건 분명히 후회인데 그렇지만 여러 사람에게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미리 좀 아셨으면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이렇게 글을 쓰기 새롭게 글 쓰기 시작했었으면 한 3, 4년, 4, 5년 쓰신 걸 가지고 이렇게 수필집을 내신 거네요. 네. 근데 중간에 보니까 뭐 어머님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나오고 또 친척 오빠분이 그림도 그려주셨는데 네. 이 수필집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렸었습니까? 집필한 이후에 뭐 새로 편집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요? 1월 달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네. 이래서 안 되겠다.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숨기고 왔는데 네. 숨긴다고 숨길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못 걷게 되거나 하면은 알게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네. 했고
인쇄소에 갔더니 글이 좀 적다. 그래가지고 그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는 오빠한테 전화를 해갖고 오빠 그림 좀 그려둘래 하니까 그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엄마가 내년 4월이면 백수예요. 그럼 100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알게 되면은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리지 않기 위해서 민들레라고 했고 내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뵀을 때 99세 어머님이 혹시 따님을 뭐 어떻게 건강이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늘 영상 통화만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귀가 맑을 때는 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귀가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엄마가 깨가 많아가지고 영상 통화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얼굴을 그렇게라도 보면 안심을 하고 네. 그리고 당신은 편안해요. 나를 보면서 안 아프니까. 네. 아픈 건 노병이고 네. 그냥 속이 안 아프니까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맥주도 한 잔씩 드시고 잘 지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 아까 말처럼 평소에 메모하고 글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뭐 일기를 쓰신다든가 메모를 꼭 잘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는 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갑자기 네네. 쓰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뭔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메모를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아프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뭔가 적혀 있고 여기도 적혀 있고 해서 찾아보니 그게 한편의 책이 됐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젊은 시절에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수필집을 내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또 좋은 수필을 꾸준히 좀 더 쓰시고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책에 마무리가 없잖아요. 네네. 없어서 끝에 이제 파킨슨 환자가 10년 되면 어떻더라 그런 분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1년 되면 어떻더라 그런 분들 얘기도 조금 넣고 오빠 사파라가 40장인데 칼라로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칼라로 넣고 책을 다시 마무리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 지금은 이제 소위 비매품으로 책이 나왔고 예. 내용이 좀 두껍지 않지만 페이지 수를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예, 86페이지, 7페이지. 홍보용입니다. 네. 86페이지, 7페이지 정도를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셨지만 예. 이제는 책을 좀 더 양을 늘리고 그림도 좀 보충해서 이제 소위 서점의 시판용으로 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예, 말씀이신가요?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이 팔아드리고 또 경험상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영주에 살고 계시잖아요. 예. 가족분하고 같이 사시는 예, 건 남편하고 둘이 살아요. 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또 자제분이 2분 정도 계신다라고 예. 하는데 자제분들은 어디 사세요? 딸은 부산 살고 아들은 경기도 사는데요. 네. 마음들은 크게 가지고 나를 말없이 돕고 있어요. 아, 전화를 해서 준다든지 내가 아픈 척을 안 하니까 안 네. 아픈 줄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네. 엄마는 아프지만은 안 아픈 척 대해주는 그게 이제 그게 사실 부모 마음인 거죠. 그게 자식 마음도 그러니까. 되나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노래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작곡가는 너무 문이 높아요. 네네. 두드릴 수가 없어서 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호소를 했어요. 네. 이거 재능 기부해 주십시오 했더니 김우진이라는 여자애가 책 뒤에 보니까 김무진이라고 예. 하는 여자분이 여자분이 뭐 만들어 주셨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가수이고 PD인 분이 예. 노래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셨군요. 랩하는 분인데 네. 할머니가 애타게 원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우리 집에 병문안도 한번 온대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시청에서
내가 이런 책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걸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네. 그 비서실에서도 도와주시고 총무과에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하나씩 다 걸려 있습니다. 아, 그 그러시구나. 책은 지금 모자라서 없는 상태인데 보시고 싶은 분은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시청에서 많이 도와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책 보면서 아, 이런 책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찍어서 그 아프신 분들 환자분 본인도 보셔야 되지만 환자분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보고서 아, 좀 참고도 하고 또 새롭게 느끼는데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많이 찍어서 그냥 판매용으로 한 2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찍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마지막 쓰고 있거든요. 네네. 쓰고 있고 쓰면서 또 다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더 나아지려고 네. 1년 뒤에라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 글을 쓰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이거 다 아는 소리를 썼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이거 누가 모르나 이래주지만은 저는 몰랐거든요. 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렇게 읽는 사람은 읽고 안 읽는 사람은 안 읽고 이렇게 다 내만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세상 일이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걸 보면 다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또 아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뭐 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사람마다 조건이 틀리고 또 이렇게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젊은 절에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듣기로는 젊은 시절에 어딘가 뭐 KBS 대구 방송국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구 방송, 대구 KBS 김영숙 아나운서가 있을 때 아주 젊을 때죠. 네. 나도 그때는 이쁠 때고요. 아, 그래. 젊으실 때니까. 명사의 아침인가. 아, 명사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산책하면서 그림을 그리든지 음식을 하든지 하는 프로인데 그때 양장피 겨자 무침이라고 그걸 녹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방송을 보고 친구가 맞지 하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래서 방송의 힘이 참 크구나 생각했어요. 그 양장피 겨자 무침이면 옛날에 뭐 혹시 중국집 그런 걸 하셨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하셨습니까? 그냥 평소에 잘해 먹는 음식을 한 가지 하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매워서 맛이 좀 별로였어요. 근데 평소에 그래도 양장피 무침을 해 드실 정도면 요리나 그런 데에 좀 재주가 좋으셨나 보네요. 재주는 별로 없고요. 네. 그냥 집안에서 애들 먹이고 남편 먹이고 하다 보면 자꾸 연구하게 되고 네. 그래서 몇 가지는 할 줄 압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80이 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2시쯤에 오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만 20-30분이 안 돼서 금방 답이 왔더라고요. 시간 맞춰서 오겠습니다라고 답이 와서 와 80된 분이 이렇게 전화 거는 거하고 받는 걸 제외하고 문자까지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깜짝 놀랐고 인스타도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놀랐고 그다음에 아까 인스타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가끔 유튜브로 보셔가지고 뭐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도 눌리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건 언제 그렇게 배우셨어요? 인스타는 내가 작곡자를 만나려고 어느 소속사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네네. 큰 이제 소속사에다가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스타 들어갈 줄 몰라서 대리점에 가서 좀 넣어달라 해가지고. 그 핸드폰 대리점에 배우신 거예요? 그래가 배워가지고 들어가서는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할머니 제가 많이 아팠는데 엄마한테 굉장히 투정을 부렸는데 할머니 글을 보고 굉장히 반성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내 아프다고 크게 유세 떨거나 이런 거 참 싫거든요. 내가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급하게 수술해야 되면 가족이 도와줘야 되겠지만 나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이 전기불이 가듯이 딱 다운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어디든지 길 가든지 어디든지 눕고 싶어요. 그럴 때 아니고는 뭘 해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다. 그리고 노래를 많이 해야 돼요.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해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유연하도록 해야 되고 혀도 많이 깨물어줘야 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운동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예, 운동 또 많이 노래도 많이 하시고 예. 음악도 들으시고 또 글쓰기도 가끔 하시는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래야 건강을 회복하신다. 뭐 그런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잠시를 가만 안 있어요. 그러면 주로 하루에 정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그렇게 움직이시고 글 쓰시고 메모하시고 미싱도 조금 할 줄 아니까 미싱도 해보고 미싱도 하시는 겁니까? 예, 글도 좀 써보고 그다음에 만드는 것도 그림 색칠도 해보고 뭐 온갖 것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봐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네.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크게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네. 디스크나 파킨슨이나 굉장히 물리치료를 잘한다고 그 병원에 갔더니 5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개인 샵에 가서 관리도 받고 어쨌든 할 짓은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힘들지만 다리 힘이 있을 때 끝까지 계속 걸어야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누우면은 사회하고 단절이 되고 그러면 나는 이성도 아니고 저성도 아니고 누가 오래 있으면은 결국은 요양원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안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노력함으로 해서 가족들이 편할 거잖아요.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다 알게 된 버린 이 마당에 네. 이제 내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전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네. 조심해라 걷지 마라 많이 걷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뭐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만 뭐 아무리 잔소리가 하더라도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운동이나 또 활동이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 해요. 끊임없이 운동하시고 활동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이제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글을 열심히 쓰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메모도 많이 하시고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일반 아주 건강한 사람보다 역시 그 사고가 열려 있고 활동적이라서 이 병을 안고서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병이 안 왔으면 나는 또 좀 안이했을지도 몰라요. 네네. 그런데 그 병이 옴으로써 내가 노력하게 되고 더 많은 걸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네. 글이 점점 작아져요. 네네. 모든 행동이 작아져요. 아, 다 보폭도 적어지고 글도 뱀처럼 꼬리만 남아서 나중에는 이게 무슨 글이냐 나도 모를 정도로 해서 흔달력은 떼가지고 뒤에 흰면에 다 뭘 써요. ABCD를 쓰든지 1, 2, 3, 4를 쓰든지 뭐 연예인 이름을 쓰든지 다 써요. 알아보는 수도 있고 안 알아보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노력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데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고 이런 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우리 앞집에 사시는 분이 김해남 선생님 수필집을 줬거든요. 네. 그분이 23년 파킨슨을 앓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23년이라. 근데 그분 아픔을 보니까 나는 내 아픔이 태평양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아픔을 보니까 나는 엉덩이도 안 돼요. 그러네요. 그냥 시냇가 냇물 같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약간 좌절도 하면서 또 노력도 해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23년을 43살에 와서 아직 내 나이도 안 됐는데 23년을 알았어요. 어떻게 견뎠는지 참 내가 견뎌보니까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병이 이렇게 깊어지고 몇 년을 고생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고 할 텐데 저는 우리 민들레 선생님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말 젊은 시절에도 아주 열심히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시절에 어땠습니까? 10대, 20대 때는 어떤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옛날에는 다 같이 빈곤할 때 네, 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네, 6.25도 겪었거든요. 네, 네. 6.25, 4.19, 3.15 뭐 다 봤어요. 네. 신문이 이상하게 할자돼 나오는 것도 봤고 6.25 때 미국 사람들이 날 데리고 가려고 안고 가는 것도 기억이 나요. 이제 혹시나 고하면 데리고 가려고. 그렇죠. 근데 엄마가 나타나서 나를 안 데리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 같이 내가 밥을 먹고 살더라도 다른 사람 빈곤하면은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다 같이 없을 때예요. 그렇겠죠. 그 신문은 3월 신문을 보면 보릿고개 나오고 네. 굶어 죽는 사람 나오고 비슷했어요. 그러다 이제는 참 풍족하고 옛날에는 원고지가 없어서 라디오에 투고하고 돈 300원인가 3,000원인가 주면 그걸가 원고지도 사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투고해서 돈도 좀 벌어먹었어요. 그 젊은 시절에 가끔 그래 라디오 신문 같은데 이제 투고도 하시고 하셨구나. 예, 신문 같은데 되면은 신춘문예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원고지 400장 정도 하는데 그 원고지 20장씩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펜을 가지고 잉크를 묻혀서 써요. 네. 그럼 잉크가 쏟아지면 그거 못 쓰고 참 가난한 시절을 살았네요. 그러네요. 요즘 같으면 그냥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출력을 해서 갖다 주면 예. 되는 걸 가지고 옛날에 그거 아니래도 원고지가 100장씩 묶어서 나오는 걸 우리 아들이 엄마 마음대로 써보라고 사줬거든요. 네. 그거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그랬습니다. 예전에 누가 소설 쓰는 분하고 시 쓰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 쓰는 사람은 원고지 서너 장만 쓰면 되는데 소설은 1,000매, 2,000매 써야 돼서 팔도 아프고 그 종이값부터 많이 들고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원고지도 아깝죠. 한 장 버리는 게 더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 칸이 안 맞든지 네. 뭐 이러면은 또 다 버려야 되니까. 옛날에는 펜에다 잉크 묻혀 쓰는 거 그거 진짜 일 진전도 안 되고 네. 야단만 맞고 쏟아져서 방바닥도 베리고 참 추억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젊은 시절부터 소위 문학 소녀로 그렇게 사셨군요.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시니까. 좋아해가지고 수필도 보내가지고 네. 뭐 당선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럴 때 한 네. 페이지 실리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늙으셔도 이렇게 수필집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이시네요. 늙은 게 아니고 나이 들어도.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또 이렇게 수필집을 낼 수 있는 대단하십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네. 우리 엄마가 100살인데 엄마 이뻐요 하면 참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기자님. 저도 그래서 100살인데도 이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얼굴을 사람은 가리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니 너무 하는데. 귀여워요. 엄마가 아직도 귀여워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엄마가 내보다 한 발만 앞서 떠나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보다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고 또 자식보다는 하루라도 일찍 죽어야 되는 거 예.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90살이나 80살도 아니고 100살인데 예. 내가 그분을 추월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뭐 부모님 어머님 생각도 간절하시고 예. 또 이렇게 수필집도 80 나는 사는 의미를 엄마한테 둬요. 그러니까요. 자식한테 두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날 낳았잖아요. 네. 그 눈물 나네요. 이렇게 하여튼, 네.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또 피어날 민들레에게라고 해서 민들레 수필집을 내신 민들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나이 들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한번 들어봤고 몸이 좀 좋지 않지만 또 아직도 열심히 살고 생활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도 또 각성하게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수정 기자의 활기찬 영주. 오늘은 김수정 기자의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단산면에서 포도농장 및 주네트 와인을 14, 5, 6년 정도 하고 계신 우리 김향순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향순입니다. 네, 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선 단산 뭐 포도농장도 하시고 와인도 하시니까 그런데 주네트 와인 6년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와이너리를 하게 되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단산에 포도를 식재한 거는 1997년도 8년도 아니야 87년도 87년도 아닌가? 아니에요. 98년도에 저기 쟤들이 심었어요. 네. 식재를 했는데 그 우리 지역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예전에 조그마한 지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 지소에 파견 나오신 지소장님이 상주 분이셨어요. 그 상주의 모동이라는 곳에 굉장히 포도가 유명세를 떨치고 네, 저도 있을 들었습니다.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 동네에 포도를 하고 있는데 해발이 한 230 정도 된다. 근데 이상하게 단산도 230 정도 된다. 위치랑 그러면 느낌이. 틀림없이 여기는 포도가 되는 곳이다. 이러면서 다 쫓아다니면서 포도를 심으라고 졸랐는데 심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럴 때 저는 저들 애기 아빠가 우리가 그러면 시험적으로 한 블럭을 심어보겠다. 저희들이 이제 밭이 좀 크니까 한 블럭 제일 처음에 한 1000평 정도를 심게 됐어요. 근데 네. 정말 대박이 나도록 소득이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포도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심어서 한창 저희 지역이 포도가 많이 심겨져 있을 때가 130농가 정도 심어져 있었어요. 한때 굉장히 많이 했었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노령화로 인해서 전부 다 캐기도 하고 또 이제 생각보다 포도 농사가 횟수가 지나가면 짓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폐원을 한 곳이 많아져서 지금은 한 63농가에서 한 300 맞이기 그게 한 10,000평 정도 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심어져 있는 식재된 단산 포도의 유명세에 비하자면 생각보다 엄청 넓은 땅에 하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63농가가 거의 1,500평 미만이 그렇죠. 거의 다예요. 일반적으로 고령화된 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2,000평, 1,500평 내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너무 많으면 힘들어서 네. 못하고. 근데 이제 3,000평 이상 심겨져 있는 농가가 2농가밖에 없어요. 저들 같이 그럴 거예요. 6,000평 막 이렇게 심은 농가가 없어요. 6,000평이나 하시는군요. 저희들이 이제 포도가 한 8,000평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샤인머스켓까지. 생각보다 샤인머스켓도 하시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워낙 이제 심어놓고 제가 처음에 단순 가공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단순 가공이 이제 그냥 포도즙만 짜니까 한 해 지내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제가 식재를 하면서 포도를 식재할 때 이건 틀림없이 가공이 필요한 과일이라고 시작했는 게 단순 가공으로 포도즙 그렇죠. 착즙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제가 와인 공부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꽤 여러 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다니면서.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예. 뭐 단산 예, 포도 예. 관련해서 와인 예. 와인 배우는 걸 배우셨다고 말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 제조까지 간 거죠. 한 한 6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실제로 와이너리까지 하시면 한 20년 가까이 하신 거네요. 예, 20년 됐죠. 20년 가까이 하시는데 영주에 사실은 20년이 넘었죠. 그렇죠. 영주에 20한 와인 5, 6년 됐습니다. 영주에 와이너리가 있다는 거 사실은 저는 저도 10한 5, 6년 전에 네. 우리 김 대표님 와인 나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제가 와인을 맛보고서 용주 같은 시골에 이런 와인을 만드시는 분이 계셨구나라고 해서 제가 10한 5, 6년 전에 맛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명성은 늘 알고 있습니다. 명성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와인이 비록 굉장히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포도밭 안에 작은 와이너리로는 제가 우리나라 1호입니다. 예, 그런 그러시구나.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 안에 와이너리를 만든 건 1호. 예, 그런데 농가에서 네. 순수하게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 포도 와인까지 만드는 사람은 제가 1호입니다. 그렇죠. 그냥 와인 공장을 내는 건 내 가능하죠. 가지고 수매해서 지어서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 몇 곳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예, 직접 농사 지어서 하는 곳은 제가 1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는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와인 그럴 거예요. 면허 따는 것도 어렵고 이래서 좀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조그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시작을 할 때 제가 내가 이 와인 공부를 하는데 언젠가 이 와인을 제가 공부를 해서 와인에 정말 출시를 한다면 별빛이 고운 밤에 음악회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지인들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와인을 출시할 때 나도 모르게 음악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별빛이 고운 밤이 아닌 억수같이 비 내리는 밤에 제가 출시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학시 되면 그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정말 2008년도니까 작은 곳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건 사람들은 거의 상상을 못할 때였었어.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네, 근데 비가 오고 이랬는데 참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고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처음에 하는 거라서. 근데 정말 유명한 가수분이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내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하모니카도 불고 오카리나 연주도 하고 기타 연주도 하고 색스폰도 불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지방 가수도 하나 안 불렀거든요. 그냥 가수는 누가 하나 찬조로 보내준 이름 없는 유명 가수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의 시골이라다 보니까 공연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구나. 맞습니다.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사실 영주라는 곳이 우리 보자면 문화유산, 자연유산 굉장히 좋은 데긴 하지만 의외로 그런 공연이라든가 그런 예술인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도 영주에 무슨 락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1년에 2번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영주라는 곳이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 문화유산도 좋긴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공연이나 혹은 전시회 이런 것이 좀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일조하기 위해서 김 선생님 참 좋은 일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그게 작은 울림이 됐는지 그해 가을에 새마을 금고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영숙님 하시는 거 우리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회를 봐줬거든요. 그 사회를 봤는데 아무도
내빈 소개 없이 네. 음악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음악을 하는데 사이사이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선물을 집에 있는 거 작은 거 여러 개 싸가지고 가서 영주에서 제일 멀리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찾아서 요걸 주고. 선물을 주는데 막 뭐 이사장님 뭐 면장님 나와서 선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길게 인사를 못 하시잖아. 그렇죠. 나오시기는 하시는데 소문만 전달하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새롭게 가고 싶어서 맞습니다. 저도 저거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그러시구나. 저도 사실은 저는 장수면에 살고 있는데 저도 한 200년 좀 넘은 한옥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추워지기 전에 음악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있고 좋죠. 뭐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작은 음악회를 했었는데 정말 지인들 한 7-8명만 불러서 음악회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택에서 하는 음악회니까 너무 나름 좋죠. 좋아서 이제 저 지인들을 한 불러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또 이제 와인 단순히 홍보 판매를 떠나서 네. 지역에서는 그런 행사를 해주는 것이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해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뻔한 건 하기 싫고 맞습니다. 그 제가 작은 울림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조그마한 뭐 그런 그렇죠.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가수를 불러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단순히 내가 기획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혼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수를 부르긴 조금 맞습니다.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하는데 뭔가 좀 다른 정말 남이 하지 않는 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화이트 와인 출시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화이트 와인 출시할 때 음악회를 하면 어떨까 지금 이제 그렇죠.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얽매이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지원받는 것만큼 돈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경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거는 자발적으로 하고 정말 주변의 주인들한테 작은 사례금 정도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지역을 홍보해내는 거고 또 문화적으로도 또 이렇게 감성이 넘치는 네. 지역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화이트 와인은 또 별도의 와인으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또 몇 년째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매년 담그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한 6-7년째 계속 담고 있는데 조금 뭔가 자꾸 부족한 생각도 들고 그렇죠. 또 이게 와인 출시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한 가지 출시라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렇죠. 병이라든가 뭐 라벨지, 그렇죠. 박스 뭐 이런 게 준비하는 게 아주 작게는 안 해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최소량이 3,000장이니까 그렇죠. 그걸 맞추자면 돈이 꽤 많이 들어서 맞아, 그럴 거예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뭐 저는 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빨리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 어떤 데 보면 뭐 3개월 만에 해라, 6개월 만에 하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로 봤을 때는 그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준비하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고민들, 방향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와인을 출시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죄송한데 이게 좀 실례되는 말씀이긴 한데 연간 생산되는 양하고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제가 1년에 한 그 우리 750ml 네. 포도 와인 한 3,000병 정도 생산을 해요. 그러면 근데 재고는 없습니다. 100% 뭐 자가 농작물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좀 수매 좀 하실 거잖아요. 제가 물량이 모자라서 수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네. 저 밭이 조금 너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난 원래 농사를 지었는데 팔로가 조금 어렵다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 거는 제가 수매를 해드려요. 그렇죠. 예, 제 거는 뭐 세상이란 게 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같이 또 동료이기도 하고 같은 올그치 이제 뭐 포도가 딸려서 뭐 판매가 판매하기 너무
이제 호황을 누릴 때는 제가 그렇죠. 수매를 안 해드려도 괜찮은데 그렇죠. 어느 해는 팔지 못해서 정말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수매를 해드려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분이 생강농사 짓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긴 한데 또 뭐 같은 생강농사 지면서 고생하는 분이 있어서 자기가 가끔 사서 또 판매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량으로 구매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마침 하고 있는 사업이 와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술이라서 1, 2년 내가 더 묵혀도 그렇죠.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좀 많이 나올 땐 좀 더 묵혀도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사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걸 뭐 한 해 지나면 못 씁니다 이러면 제가 뭐 그렇죠. 전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떡하죠. 하고 있는 사업이 좀 그래서 재고 부담을 안 느껴도 되는 거 사업이어서 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고 지금 거의 뭐 생각합니다. 대부분 택배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는- 현장에 와서 사시는 분도 저는 조금 있으 80%를 현장 판매입니다. 아무래도 현장 판매 더 많으시겠네요. 제가 여기 위치가 좀 좋잖아요. 그렇죠. 단산면 어떻게 보면 단상에서 수능 가는 예, 맞죠? 길 대로변에. 대로변에 있고 오번국도입니다. 그다음에 길에서도 이렇게 보이서 사실은 네. 위치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예. 또 뭐 사실은 거기가 뭐 오염이 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활동하기도 괜찮고 좋은 그런 곳이라고 자리를 잡으셨네요. 네, 그래서 우리 유산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보면 그게 복인데 위치를 좋은데 잘 잡으셨네요. 네. 저도 지나가다 보면서 단산면 제가 어쨌든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저는 고치령을 너무 좋아해서 고치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 단산 교회 앞도 이렇게 가면서 아 단산은 그 포도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잘 선택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삶의 먹거리를 잘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영주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포도 와인을 출시해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독하게 고향 사랑하는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라서 아 고향 사람들 할 때 모이면 이 주네트 와인을 한 잔 먹여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1월에 그 보졸레 누보데이라고 네, 1년에 햇 와인이 출시한 네, 주다 네. 출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가끔씩 뭐 이제 지역 와인들 꼭 사서 사람들한테 한 잔씩 먹이죠. 아 이게 뭐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지역 와인이니까 마셔봐라.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다라고 하고 뭐 주변에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벌써 6년 7년 됐고 와인 공부 20년까지 했다고 해서 저는 사실 놀랍습니다. 놀랍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뭐 소비자 여러분들도 주네트 와인 단산면에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와인입니다. 좀 한번 구매해 보시고 또 맛보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영주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미안하긴 한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2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한창 포도가 진한 향기를 내뿜는 계절입니다. 단산 포도의 진한 향기와 달콤 새콤한 맛에 느껴볼 수 있는 지금이 철이거든요. 제철 포도, 단산 포도를 좀 많이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제철이에요. 네. 네. 그 9월 말까지 대체로 단산 포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산 포도도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산 포도에 대표적으로 주네트 와인이라고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와인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만들고 있고 또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김양순 대표를 위해서 또 지역 농산물 많이 팔아주시고 또 주네트 와인도 꼭 이게 이번 명절에 그 추석 선물로 주네트 와인 꼭 구매해서 하셔서 가족끼리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친구야,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 괜찮아. 자동차는 교차로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돼. 하지만 우리가 키가 작아서 차들은 우리가 잘 안 보인대. 차들이 우리를 못 본다니까 더 무섭네. 키 작은 어린이는
교차로의 사각지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지켜주세요. 할 때는 잠시 멈춰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공동체 라디오방송협회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